삼일동 어린이 실종 사건. 서울 삼일동. 가을 햇살이 골목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흘러나왔고 전형적인 주택가의 평화로움은 오후의 나른함을 더해 주었다. 그날도 5살 지민이는 골목 앞 작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를 손가락으로 파내고 가끔은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시계가 오후 4시를 막 넘길 무렵 놀이터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들어가고 골목은 금세 조용해졌다. 잠시 전화통화를 하던 엄마가 시선을 다시 돌렸을 때 지민이의 작은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지민아? 짧은 부름은 허공에 흩어졌다. 아직 놀이터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그 어디에도 지민의 발자국은 남아있지 않았다. 놀이터 옆가게 주인은 금방 어떤 남자가 아이랑 얘기하는 걸 봤다라고 했지만 자세한 인상착의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가 엄마의 심장을 쥐어짰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해는 기울었다. 오후 5시, 6시 골목은 이미 어둠이 깔렸지만 지민의 모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삼일동은 더 이상 평범한 주택가가 아니었다. 집집마다 불안이 퍼졌고 누구도 서로를 쉽게 믿지 못했다. 아이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미스터리의 시작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지민아, 지민아. 엄마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젖어 있었다. 놀이터, 골목, 인근 상점까지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두 손은 떨리고 발은 무겁게 질질 끌렸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 아빠의 외침에 엄마는 정신을 붙잡고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삼일동인데요. 제 아이가 없어졌어요. 5살이고 이름은 지민이에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없어졌어요. 목소리는 울음에 떨렸고 경찰은 차분히 옷차림, 마지막 목격 장소 등을 물어왔다. 엄마는 울음을 삼키며 파란 티셔츠, 노란 운동화를 신은 지민의 모습을 더듬어 설명했다. 곧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와 수군댔다. 설마 유괴인가? 아까 낯선 남자가 이 근처를 서성였다는 얘기도 있던데. 마을은 금세 공포에 휩싸였다. 경찰관 2명이 내려와 상황을 확인하더니 주변 CCTV 확인을 지시했다. 근처 가게, 집마다 CCTV 있는지 확인하세요.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는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애원했다. 제발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지민이는 아직 너무 어려워. 제발요. 아빠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러 뛰어갔다. 하지만 화면 속에는 단편적인 흔적만 잡힐 뿐이었다. 놀이터 옆에서 한 남성이 아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얼굴은 모자이크처럼 뭉개져 있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 밤이 깊어졌다. 집안에는 경찰 무전기 소리와 이웃들의 웅성거림만이 가득 찼다. 엄마는 아이의 장난감 곰인형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지민아, 어디 있니?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그리고 그 순간 삼일동을 휘감은 어둠은 단순한 밤이 아니라 가족의 삶 전체를 집어삼킬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꼬여가는 상황. 다음날 아침 삼일동 파출소는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 수사팀이 꾸려지고 관할서 형사들이 지원을 나왔다. 실종 신고는 단순 가출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렸고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이다. 놀이터에서 아이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형사가 급히 보고하자 수사팀장은 즉시 가족과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 네, 맞아요.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어제 저녁쯤 낯선 남자가 지민이한테 말을 거는 걸 봤어요. 키는 170쯤, 검은 모자에 회색 점퍼를 입었는데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남자가 아이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간 것 같았어요. 순간 엄마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럼 지민이가 낯선 사람한테 끌려간 건가요? 형사들은 즉시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주변 CCTV를 재확인했지만 문제는 영상 화질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흐릿했고 차 번호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선배, 이거 일부러 번호판 가려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젊은 형사가 속삭이자 팀장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확실히 해. 지금은 추측할 때가 아니야. 그 사이 또 다른 단서가 등장했다. 놀이터 근처 쓰레기통에서 지민이가 늘 들고 다니던 작은 공룡 장난감이 발견된 것이다. 엄마는 그 장난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이건 지민이 거예요. 우리 아이 거 맞아요.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범인이 일부러 아이의 물건을 버려 단서를 남긴 것인지 아니면 몸부림치던 아이가 흘린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잔혹하게 흘러 언론까지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삼일동 5살 아동 실종, 경찰 수사 착수.
기자는 가족의 집 앞까지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부모는 마치 세상에 벌거벗겨진 듯 무력감을 느꼈다. 밤이 다시 찾아왔지만 지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형사들은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훨씬 더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미스터리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망 속의 의심 인물들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경찰은 3일동 일대 주민들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멀리 있지 않다. 범인은 늘 가까이에 있는 법이지. 팀장은 굳은 얼굴로 형사들을 독려했다. 가장 먼저 의심받은 인물은 놀이터 근처에서 자주 배회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이웃들은 그가 아이들과 괜히 대화를 시도하는 걸 몇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날 저녁에도 분명 애들이랑 얘기하는 걸 봤어요. 늘 시선이 불안했죠. 애들한테 사탕을 준 적도 있고요. 그러나 수사 결과 그는 사건 시간대에 편의점 CCTV에 찍혀 있었다. 오히려 그는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새벽 2시쯤 회색 점퍼 입은 남자가 골목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봤습니다. 근데 뭔가 자꾸 안쪽을 살피는 눈치였어요. 다음으로 지목된 사람은 지민 가족의 윗집 세입자였다. 평소 아이 울음소리로 자주 다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이가 시끄럽게 굴면 윗집에서 벽을 두드리며 욕을 했어요. 엄마의 진술은 경찰의 의심을 키웠다. 그러나 윗집 남성의 알리바이도 명확했다. 사건 시각 그는 회사 회식 자리에 있었고 동료들의 증언과 카드 사용 내역이 이를 뒷받침했다. 의심의 화살은 계속 주변을 맴돌았다. 아이를 태워다 주곤 했던 헬스클럽 트레이너, 밤마다 골목을 서성이던 폐지 줍는 노인, 심지어 지민의 아버지까지 경찰의 질문을 받았다. 아버지가 범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치를 떨며 항의했지만 수사팀장은 냉정했다. 실종 사건은 가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절차일 뿐이에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진술은 이상했다. 저는 그 시간에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친구는 같이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형사들은 순간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다. 범인은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일까?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 숨은 진실은 점점 더 짙은 그림자로 들이오고 있었다. 아버지를 향한 의혹. 그날 오후 경찰서 조사실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양동훈 씨,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 당일 오후 4시 이후 어디에 계셨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아버지 동훈은 얼굴을 굳게 하고 진술을 시작했다. 저는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시 집 근처를 지나다가 형사들은 그의 말이 어딘가 모르게 일관성이 없음을 감지했다. 잠시 지나다갔다고요? 아이는 4시쯤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그 시간대에 어디에 계셨죠? 동훈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시간대 저는 글쎄요, 골목을 지나다가 잠깐. 말끝이 흐려지자 형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경찰은 CCTV를 재확인했다. 골목 주변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잠시 스쳤다. 그러나 분명히 아이와 접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혹시 지민이가 누군가를 따라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형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동훈의 얼굴은 한층 창백해졌다. 그럴 리 없습니다. 지민이는 낯선 사람을 잘 따르지 않아요. 그 순간 조그만 단서가 발견됐다. 지민이의 장난감 공룡에 붙어있던 미세한 흙과 페인트 자국이 집안에 있던 먼지와 유사했다는 사실이었다. 수사팀은 이 흔적이 아버지 집 주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근 장소의 것인지 분석을 시작했다. 가족과 경찰 사이에 불신이 스며들었다. 부모는 서로를 의심하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경찰은 한 명 한 명의 진술과 증거를 조합하며 사건의 윤곽을 좁혀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해졌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을지 몰라도 발견하는 순간까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불신의 그림자는 3일동 전체를 뒤덮으며 가족을 점점 고립시키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사팀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다시 분석하고 있었다. 이 장면 잠깐 봐요. 형사 김현수의 손가락이 화면 속 움직임을 가리켰다. 지민이가 놀이터에서 벗어나자마자 회색 점퍼를 입은 남성의 뒤를 따라가는 게 보입니다. 화면 속 남성의 행동은 의심스럽지만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모자와 그림자로 인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때 아이의 가방에서 발견된 작은 메모 한 장이 증거로 추가됐다. 오늘은 꼭 만나야 해. 글씨는 어른의 손으로 보였고 수사팀은 메모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아이를 유인했다는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아이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섰다. 헬스클럽 트레이너, 아파트 단지 경비원,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그러나 알리바이가 하나둘 확인되면서 의심의 중심은 점점 좁혀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충격적인 발견이 나왔다. 골목 안쪽 폐허가 된 작은 창고, 사용되지 않는 창고에서 지민이가 숨겨져 있었다.
아직 생명은 남아있었지만 심리적 충격과 탈수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였다. 엄마는 달려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지민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안전해. 아빠도 주저앉아 손을 떨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창고는 단순히 방치된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은닉 공간이었다. 그 공간의 흔적과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아이를 미리 계획적으로 유인하고 감금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야 윤곽이 잡힙니다. 범인은 아이의 주변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계획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선을 추적하면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3일동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가족의 마음속에는 단서 하나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아이를 구했지만 사건이 남긴 공포와 불신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팀은 이제 범인의 정체와 동기를 밝히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사건의 결말 다음날 새벽, 수사팀은 확보한 단서와 CCTV 분석, 목격자 진술을 종합했다. 범인은 아이의 일상과 습관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음을 확인했다. 범인은 지민이가 다니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형사 김현수가 차분히 보고했다. 놀랍게도 평소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경찰은 즉시 체포 작전을 개시했다. 경비원의 집과 근무지를 동시 봉쇄하고 잠복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 범인은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CCTV와 발견된 증거, 지문으로 범행이 명확히 드러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제가 그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겁이 나서 범인의 말투는 떨렸지만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지민을 유인하고 폐허 창고에 감금한 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닌 척 행세했다. 아이의 가족은 경찰서에서 범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믿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엄마는 눈물을 떨구며 말했고 아빠는 주먹을 꼭 쥐었다. 범인은 결국 유괴 및 아동감금 혐의로 구속되었고 아이는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사건이 남긴 여운 3일 동안 다시 일상을 되찾았지만 주민들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아이의 실종과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는 평범한 골목에도 위험이 도사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엄마는 지민을 안고 속삭였다. 다시는 이렇게 무서운 일이 없기를. 이제 안전하게 지낼 거야.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아동 안전망을 점검하고 CCTV를 확충하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렸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신뢰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평범해 보이는 장소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집요한 추적과 신속한 대응으로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노력은 희망의 증거였다. 3일동의 골목길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날의 긴장과 교훈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